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정당 득표율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의 검찰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지 기반이 와해되면서 국민의당 앞에 놓인 과제가 무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이 처한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하신 분이 계시죠. 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아침 저널에서 뵙기는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저도 검찰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그 단장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이요. 마무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 의원님도 이제 국민의당 창당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공동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당시에 공동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상당한 특히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그야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때문에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별도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직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들을 성찰해서 우리 자신을 환골탈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요, 이제 한 차례 입장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표현이 애매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검찰 기소가 마무리되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 전적으로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난번 입장 표명은 매우 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 대표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해서 대응을 변명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정계 은퇴론하고 당대표 출마론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양분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양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정당 내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체를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당 상황에서는 책임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내 특정 지도자를 속죄양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 당의 분위기는 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 또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무슨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난 대선에 낙선했던 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여러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고 또 대통령도 되고 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 저는 그분 자신이 지난번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당을 같이 하고 또 안 대표가 뭐니 해도 우리 당의 아까 지도자고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자, 천정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계시죠. 이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당 내의 소통과 토론 이게 필요합니다. 예. 이게 훨씬 더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0석의 의석이죠. 예. 저는 제3당이지만 저는 현재 국회 구도로 봐서는 우리가 가장 강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밖에 없는 예. 저는 캐스팅 보터란 말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고요. 네. 그 캐스팅 보터는 뭐 다른 정당의 주도권을 좀 인정하면서 우리가 뭐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예. 리딩 파티란 말이 리딩 파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도할 수 있을 텐데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예.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또 내부에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협치 예. 저 어려움은 만장일치가 안 되면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기강, 화합, 단결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예.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당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위기의 본질인데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시 당의 기강이 바로 서고 당에 좀 중심이 있고 한번 결정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실천하고 매우 치열하고 깨끗하고 믿을 만한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당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예. 이번에 이제 어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예. 윤리위원회를 이제 당기 윤리원인가요? 윤리심사원인가? 제가 이렇게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리더 정당을 자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대 반대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걸 제가 겸허하게 인정합니다만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정당 득표율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 표를 주셨던 국민들에 대한 배반 행위죠. 지금 다시 통합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시대적 요구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상생과 협치의 시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뜻도 그렇고 이제 시대의 추세는 다당제지요. 국민의당은 그 다당제의 길을 연 정당이고 앞으로도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자 증세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금년간 발표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부자 증세는 당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천 의원께서는 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이제 부자의 이제 범위가 문제겠죠. 부자 그게 이제 부자라는 것은 이른바 이번에 무슨 슈퍼 리치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아주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의 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의 헬조선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민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나라를 사실은 그러면서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 거의 10대 강국에 들어있을 만큼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부의 이런 신자독식, 이 극심한 빈부격차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큰 부자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 그런 큰 부자들의 부자 정책은 당연한데요. 예. 저는 오히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 이번에 정부 여당 측에서 내놓은 이른바 슈퍼리치 무슨 정세안 보더라도 불과 4조인가요? 예. 뭐 연간 4조 큰 돈이지만 예. 연간 4조가 개인한테는 큰 돈이지만 앞으로 벌써 100대 과제 보면은 앞으로 178조의 돈이 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노래 보면은 아주 미미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극히 일부의 부자 증세만 해가지고서는 전혀 그것은 큰 효과는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여러 복지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재원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밝히고 예. 그것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치열하게 해서 큰 부자뿐만 아니라 좀 작은 부자라든가 우리 적어도 중산층도 부담을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까지도 증세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신 거예요. 아니 확대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재원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정부 여당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금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8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조, 4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부자 증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서민 감세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담배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다시 내리는 담배세 인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가 바뀌었다고 그야말로 영혼까지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영혼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서민 감세를 하는 말도 턱이 없고요. 물론 저도 몇 년 전에 담배값을 올릴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금방 다시 금연이 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담배 소비량이 비슷하게 회복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구나 세수 차질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실제 담배값을 인상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 흡연율을 낮춰서 그런 쪽으로 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는데요. 9944 김택형님께서 의원님, 당의 노선을 중도 개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거를 보면 중도 개혁의 길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저도 표현을 저는 주로 중도 개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중도란 말이 옛날에 좀 우리 정치에서는 좀 사쿠라를 예전에 중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중도 통합론이라든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당의 노선은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또는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인권과 권리를 확대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더 좋은 표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개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무슨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이란 말로 통상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 노선인데 그건 진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보 개혁도 있을 수 있고 보수 개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보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노선이란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중도란 말에서 그동안의 여야 간의 극한 대결에 또 승자 독식의 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 중심의 그런 싸움판 정치를 넘어서는 의미에서의 중도다. 또 중도라는 것이 단순한 물에 물 타는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가진 입장을 치열하게 표현하고 추진해 나간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한테 극중이란 말을 들었어요. 중독이긴 하지만 언론에 중독이긴 하지만 단순히 물에 물 탄 뜻이 아니라 좀 레디컬 영어로 말하면 레디컬 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물우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치열하고 강력하게 국민들께 알리기도 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성공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당의 아까 지도자고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자, 천정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계시죠. 이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당 내의 소통과 토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0석의 의석이죠. 저는 제3당이지만 저는 현재 국회 구도로 봐서는 우리가 가장 강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밖에 없는 저는 캐스팅 보터란 말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고요. 네. 그건 캐스팅 보터는 다른 정당의 주도권을 좀 인정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리딩 파티란 말이 올 리딩 파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도할 수 있을 텐데,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 의원님도 이제 국민의당 창당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공동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상당한 특히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 그야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때문에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별도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직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들을 성찰해서 우리 자신을 환골탈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내 특정 지도자를 속배양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 당의 분위기는 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 또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무슨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난 대선에 낙선했던 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여러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고 또 대통령도 되고 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 저는 그분 자신이 지난번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당을 같이 하고 또 안 대표가
네, 안철수 전 대표가요, 이제 한 차례 입장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표현이 애매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검찰 기소가 마무리되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 전적으로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난번 입장 표명은 매우 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안 대표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해서 대응을 현명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정계 은퇴론하고 당대표 출마론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양분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양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정당 내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체를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당 상황에서는 책임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정당 득표율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의 검찰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지 기반이 와해되면서 국민의당 앞에 놓인 과제가 무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이 처한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 하면서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하신 분이 계시죠. 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아침 저널에서 뵙기는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뭐 저도 검찰의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그 단장이 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용주 의원이요. 마무리